네, 시장 상황을 블로그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선의 파워블로그 시간, 오늘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게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금일 주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용한 수익 안정화 전략에 대해서 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좀 증시가 좀 흔들리고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니까 좀 하락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코덱스 레버리지 이용한 ETF를 이용한 수익 안정화 전략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건 코스피 200과 연동돼서 2배 정도의 연동률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이용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국면이 하락 국면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일 하루 시장 변동이 좀 커지면서 한 예. 33포인트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이었습니다. 캔들 움직임을 기술적으로만 분석해봐도 시가가 고가였고 저가가 종가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수직 하락형 음봉의 출현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기술적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특히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자체가 미결제 약정의 큰 폭 증가는 안 됐지만 적어도 누적 선물 순 매도 규모가 한 2만 3천 계약 정도까지 많이 좀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대규모로 추로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폭의 시장의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전체적인 이런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에 대한 그 방법이 참 어려운 국면에서 마침 또 전일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리포트가 나왔긴 했는데요. 대부분 분석가들이 이제 시장의 뉴스만 가지고 그 단편적인 내용만 가지고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골드만삭스의 그 리포트를 직접 썼던 그 애널리스트 즉 퀀티티브 스트래티지스트가 이 내용 보고서를 실제로 근거가 준비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S&P 500 지수와 함께 빅스 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과거에 S&P 500 지수가 상당히 고점일 때 빅스 지표가 가장 저점 라인을 행사했던 시기마다 항상 시장이 흔들렸던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고 오히려 최근에도 작년 8월과 그리고 올해 5월 달 그리고 최근에 다시 빅스 지표가 가장 저점 라인을 형성하면서 지수 고점을 만들어서 시장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S&P 500과 빅스 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가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의 전반적인 견해하게 비춰볼 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 제가 이전에도 이러한 그 빅스 지표와 상관관계 분석을 미리 해드리면서 시장이 상승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대형주 중심,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수익 내기도 어렵고 시장은 완전히 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대응은 하단이 약간 열릴 수도 있고 또는 작은 박스권 또는 넓은 박스권 내에서 중소형주 대응만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골드만삭스 분석이 뭐 새로운 거라고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또 ECB나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것들 기대할 것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국면에 대한 타겟책이 필요한 것이지 시장 무조건 부담스럽게만 보고 기관의 어떤 그 세가슴적인 그 수급 부담 그리고 순매도 이런 식으로의 시장 대응은 전혀 투자자들에게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금일이 좀 현실적인 대응 가능력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다. 너무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 크게 흔들리지 말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 방안에 대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하셨는데 사실 방송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계선 부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대부분 ETF 투자 전략은 그냥 종목만 언급하고 상승할 때는 코덱스 200이나 레버리지, 하락할 때는 인버스 이렇게만 맞습니다.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초로 제가 ETF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지수가 만약에 20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한 1880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수가 한 30포인트 단위로 계속 빠진다고 가정해 보면 이때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최초 투자에는 한 10% 정도만 투자를 하고 추가적으로 30포인트씩 빠질 때마다 20%씩 추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한 70% 정도로 투자할 수가 있겠는데
70% 투자하는 그 와중에 한 30%는 현금은 남아있는 와중에 추가로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현금 여유분 가지고 추가 하락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2,0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1,880까지의 평균 매입 단가는 실제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보면 1,918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치식 투자나 적립형 투자가 2,0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1,800포인트 빠질 때까지 계속 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는 1,940이 평균 단가가 되거나 또는 일반 거치식은 그냥 2,000포인트가 평균 단가가 되겠죠. 하지만은 코덱스 레버리지 이용해서 처음에 30포인트 빠질 때마다 10% 그리고 20% 투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 1918이 평균 매수 단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1880부터 시작해서 2%의 반등을 했다고 가정해 보면 그 포인트가 1917.6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1917.6포인트면 투자자들이 매수한 1918포인트 평균 매수 단가인 본전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수는 2000에서 1880까지 빠졌지만 내가 투자한 코덱스 레버리지는 1917에서 원금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한 종합주가지수가 2%가 추가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종합은 1955.85가 되는데 레버리지는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2배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이 2% 상승했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는 4% 오른 효과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1955에서 투자자는 4%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일반 2,000포인트에 투자해서 1955가 됐지만 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구간이죠. 일반 거치식이나 적립식 펀드 또는 일반 주식 투자가들은 2,000에 투자를 해가지고 1950이 되면 아직도 마이너스권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고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또다시 부담감을 안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도 적어도 이 코덱스 레버리지 ETF의 분산 투자 전략을 이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변동률이 2배라고 해서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차곡차곡 쌓아담는다면 상승을 했을 때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관심 업종과 종목들도 잠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어차피 시가총액 대형주로는 승부가 안 나는 장이고 결국은 계속 제가 주변주나 개별 종목별 대응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 계속 이런 분위기입니다. 또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추가 하락한다고 하면 이러한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전략만으로 시장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자동차 업종이 IT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라는 분석을 했는데 예상을 기었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업종별 대응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으로 금일은 영업무역과 태양기전 그리고 세운메디칼 그리고 KMH를 좀 매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최근에 잘 나가던 IT 자동차들의 반등이 어렵다. 하반기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낮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길게선 부장과 함께 투자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